안녕하세요. 좋은강암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남기훈입니다. 잠을 잘 자고 나면 하루를 시작할 기분 좋은 에너지를 얻는데요. 하지만 수면을 방해하는 다양한 원인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죠. 오늘은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때 숨을 쉬잖아요. 무호흡은 이 숨의 양이 90% 이상 감소하는 것이 10초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저호흡은 숨의 양이 30% 이상 감소하는 것이 10초 이상 지속되면서 각성이 동반되거나 산소 포화도 수치가 감소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1시간당 무호흡과 저호흡이 몇 번 발생했는지 평균을 낸 게 무호흡, 저호흡 지수입니다. 동반 증상에 따라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만이시면서 목이 두꺼운 분들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체중의 증가로 숨쉬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잘 때 코로 숨쉬는 게 힘들어지고 따라서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두통이 자주 발생하고 입이 많이 마르거나 침이 과도하게 흘리는 경우가 있으면 이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또한 입을 벌리고 숨쉬는 기간이 길어지면 얼굴에 변형이 생길 수 있는데 턱이 뒤로 빠지는 하악부택증이나 턱관절 탈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골이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70%, 90%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증상인데요. 수면 중 각성이 일어나면 불면증이 생기고 낮에 많이 졸립거나 집중력, 기억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식은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이갈이, 역류성 식도염, 양육증의 경우도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숨쉬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때 뒤로 눕게 되는데요. 혀나 편도 같은 인도의 구조물들이 뒤로 처지면서 숨쉬는 통로를 누르게 됩니다. 따라서 체중이 증가하면 혀를 포함한 인두 내 구조물들이 두꺼워지면서 통로를 더 좁아지게 만듭니다. 수면이 깊어지면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인도 구조물들이 뒤로 더 처지면서 숨기를 막게 되고 이에 잠을 깨면서 숨을 다시 쉬게 됩니다. 이렇게 각성이 발생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비중격 측만증 같은 질환으로 코안이 좁은 경우 코로 숨쉬는 게 힘들어지고 숨 쉴 때 더 높은 압력을 요구받게 되면서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구강호흡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코, 구강, 인두, 혀 모두가 연관되어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골이는 방금 이야기드린 숨쉬는 길이 좁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유체역학상 통로가 좁아지면 공기의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그럼 비인두관과 흉관 사이의 기압차가 더 커지게 되고 숨쉬는 공기 주변으로 음압이 형성되게 됩니다. 형성된 음압은 주변의 구조물들을 잡아당기게 되는데 입 천장의 근육과 점막들이 당겨졌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진동을 형성하게 되고 통로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코골이가 발생할 거고 통로가 완전히 막히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코골이가 심해지면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반드시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행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코골인지 수면 무호흡인지 수면 무호흡이라면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대표적으로 양압기를 들 수 있는데 양압기를 사용하는 동안 수면 무호흡증과 더불어 코골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양압기는 인두 구조를 변화시키진 않아서 쓰지 않을 경우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은 다시 발생합니다. 숨쉬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코골이가 발생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코골이 수술은 이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입니다. 인두 공간에서는 목젖, 편도, 혀가 대표적인 수술 부위입니다. 목젖이 뒤로 처진 분들은 입 천장 근육을 당겨주어 목젖을 앞으로 당기고 코에서 목으로 떨어지는 부위를 넓혀줍니다. 코 안에 비중격이 휘어진 분들은 비중격 교정술을 하여 코 안의 공간을 넓혀줍니다. 환자분마다 안의 구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사 후 좁아진 부위에 따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야기 드린 무호흡, 저호흡 지수의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큰 경우, 즉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경우 양압기를 쓰셔야 됩니다. 양압기는 코에 밀착된 마스크를 통해 수면 중에 지속적인 양압의 공기를 주입하여 숨기를 유지해주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쓰면 불편할 것 같아 못할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걱정과는 달리 잘 적응을 하시고 잠을 깊게 잘 자고 주간에 피곤한 게 덜 하다면서 좋아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경미하거나 기도 폐쇄 부위가 확인된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좋은강한병원 이비인후과 남기훈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